사기에 따르면 그가 관직을 맡고 있을 당시에 공자가 찾아와 예에 대해 물었다. 노자는 공자를 반겼지만 그가 가진 예에 대한 사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꼬집어 충고해 주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19년으로 공자의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노자의 눈에는 공자가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의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흥미로운 역사적 만남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자. 노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의 삶을 살기 위해 성문을 빠져나갔을 때의 일이다. 서쪽 관문의 출입을 관리하던 수문장 윤회는 소를 타고 오는 흰 수염의 범상치 않은 노인을 알아보고 그를 잠시 멈춰 세웠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노자에게 잠시 쉬며 한 말씀만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청했다. 노자는 그 청을 받아들여 앉은 자리에서 5천 여자의 글을 써주었다. 이 문서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도덕경이다. 성문을 빠져나간 노자의 이후 기록은 없다. 다만 도교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것은 그가 서쪽으로 간 끝에 인도에 도달하여 불교도들을 만났다거나 160 혹은 200살을 살고 신선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다. 노자가 남긴 말은 도덕경의 5천여 자가 전부이지만 도와 덕에 대한 그의 사상은 노장사상, 도가사상으로 이어지며 공자의 유학사상과 함께 중국 정신사의 뿌리가 되었다. 노자의 사상은 도라는 말로 집약된다. 이 말은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도를 닦다, 도를 깨치다, 도를 알아야 한다. 도덕을 지켜라, 도인이 다 되었구나, 도가 지나치다 등등. 우리는 이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신은 여기서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는 영어로 타오 혹은 the way로 번역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다. 노자에 따르면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은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다. 우주 만물의 실체 또는 그 실체를 이루는 근본 이치가 도인 것이다. 잠시 머릿속을 그려보자.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말이다. 우리는 앞서 우주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으니 초자원의 시공간에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수많은 미니 우주의 거대 집합을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득하지만 우선은 도가 그러한 우주의 실체와 우주가 운영하는 근본 원리를 말한다고 생각해 두자. 상편 37장은 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해 논한다. 각각의 장은 매우 짧고 극히 상징적이며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몇 개의 장을 함께 읽으며 도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우선 매우 유명한 제1장부터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도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양자 동출 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연 중묘지문. 도를 도라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러한 도는 아니다. 무엇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러한 이름은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원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욕하면 그 미묘함을 볼 수 있고 항상 유욕하면 순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이름이 다를 뿐 둘 다 신비한 것이다. 신비 중에 신비이고 모든 신비의 문이다.